오늘은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기업인데, 예비사회적 기업은 인증받는 그 기간이 딱 3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인증받으면 조건만 유지한다면 계속 인증이 유효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흔히들 서울, 경기, 부산이라고 하는 광역단체에서 진행하는 걸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 또 부산 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부처형은 10개 부처가 운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부터 여성가족부, 문체부까지 진행을 하는데, 부처형 사회적 기업은 받는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이번 영상에는 담지 않았고요. 지역형 위주로 영상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현황이 현재 5,000개가 채 안 됩니다. 정확히는 4,817개소고요. 광역단체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울부터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울산, 부산까지 이르기까지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은 1,676개가 되고, 인증사회적 기업 3,141개가 됩니다. 합쳐서 그냥 5,000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하나는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강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회적 기업의 문턱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의 인기는 날로 가면서 더 치열해지고 더 경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의 대상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안 되는 것들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제한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영리 단체적인 이런 성격의 기관들이 주종을 이뤘는데 반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영리기업들이 주종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다양하게 있고요.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령에 없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어쨌든 법 인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법인을 따로 설립할 필요가 있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종의 등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법인격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제한되는 업종들이 있죠. 업종에 대한 제한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주요 사업에는 이런 업종 제한을 하고 있죠. 어떤 반사회적이거나 미풍양속을 저행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사회 어떤 통념상 그런 부분을 업종은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제한되는 국세지방세를 체납하는 기업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받으면 국가의 세금으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어쨌든 체납 기업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해소하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4대 보험 체납하면 안 되고요. 노동관계법 위반하면 안 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해도 안 되고요. 노동관계법은 왜 안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의 인증의 주관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입니다. 주관 부처가 노동부인데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20년 전 거부터 보는 것들이 아니라 신청할 때 평가기간이 있습니다. 평가기간 일정 기간 전, 예를 들어 어떤 거는 6개월 전,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것까지 소급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하는 거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인증 신청할 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의 혜택, 인증받으면 뭐가 있느냐? 인증 예비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을 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인증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지원 사업에,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2년간 혜택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신청은 1년 이렇게 이런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신규 인건비입니다.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50% 지원을 받고요.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만약에 그가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취약계층은 뭐 55세 이상이거나 또는 결혼 이주민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부모거나 이런 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20%를 추가해서 70%를 지원받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일반 직원이라고 한다면 뭐 약 2년간이겠죠.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금액이 2,400이고요. 만약에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그 한 명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해서 지원받는 금액은 2년간 봤을 때 한 뭐 5천만 원 전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지원비도 뭐 2년간 한 번에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1년 단위씩 지원을 받는데, 1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이 200만 원씩 지원받는 직원이 있겠고요. 전문 인력이 있겠고요. 250만 원 지원받는 인력이 있는데, 대체로 뭐 25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인데, 중소기업이 채용하기 쉽지 않죠. 뭐 특별한 소명이 있으면 그런 입사하는 분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거를 볼 때 200만 원 받는 어떤 기술 지원, 또 회계,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 직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명을 받고요. 그가 1년에 받는 것, 또 1년에 받는 것 따진다면 한 5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사업개발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2년을 한 번에 받는 건 아니지만 2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한도액은 예비사회적 기업 때는 5천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 10%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5천만 원이라고 그냥 통칭 표현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친다면, 아주 최대로 받는다면 한 2억 가까이 받는 기업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2억은 아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기업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고, 어떤 기업은 또 한 1억 원 한도를 지원받기도 합니다.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요. 예비사회적 기업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느냐? 기존에는 청소간병, 자원재활용, 뭐 교육문화, 뭐 영농관광환경 이런 업종이 기존에는 인증을 많이 받았는데 반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업종들이 인증을 받습니다. 일반 제조, 컴퓨터 부품업, 컴퓨터 AS, 건설회사, 인테리어 하는 회사, 가구, 종합관리, 도소매 유통, 꽃집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상담, 학원, 지식서비스, 영상 디자인까지, 포장지, 문구업, 인쇄업까지, 도소유통, 음식점, 식품 제조 당연하고요. 떡방, 한과 명과, 뭐 김치 제조, 영농법인, 농업법인, 프랜차이즈까지 이런 업종까지 매우 다양한 업종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도전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